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피 9기 부울경제학에 합격을 했고 전공과는 문과 중에 철학과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저희 학교에 다른 영역의 과목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대 부분에 소프트웨어 과목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졸업을 하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하다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보고 나서 이거 조금 나의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개발자가 돼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고 이제 교육과정 중에 사피를 찾아보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지원금 100만 원. 이 또 금전적인 요인 같은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커리큘럼이 탄탄합니다.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코딩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점진적으로 진도가 나아가면서 이제 후반기에는 실무와 같은 프로젝트로 이제 개발자에게 중요한 소양의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사피 내부에서의 자폐어를 통해서 직접 취업 연계도 알선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비전공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비전공도 이제 세세하게 좀 나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로 공대 계열 분들이 많으셨고 인문계열 같은 분들도 이제 저 같은 분들이 조금씩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산출을 내본다면 비전공자 6에 전공자 4 정도로 통계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죠. 코딩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역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적성검사 같은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익숙치 않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곳에서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또 나온 학과가 철학과다 보니까 면접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뭐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역시 제 발목을 잡았던 게 적성검사 부분이었습니다. 비전공자분들께서도 이제 문제를 보시거나 나중에 후에 시험을 치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합격에 도움이 됐던 게 알고리즘 잡스의 적성검사 테스트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가 논리, 수리, CT 이렇게 문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논리와 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은 접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CT 문제 같은 부분이 굉장히 비전공자에게는 힘든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잡스에서 이제 합격 케어 패키지를 수강을 했었는데 수리나 논리 부분에서 유형별 문제들 그리고 이제 CT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요를 학습을 했었고 여기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거기 있는 문제들을 이제 받아서 풀다 보면은 시간을 무제한으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시간이 한정된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속력을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더라 하면서 버벅거리지만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딱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켰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CT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CT 문제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코딩 애초에 프로그래밍에서 코딩의 요소를 빼면 거기서 바로 CT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알고리즘 잡스를 통해서 CT 문제가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가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 추리 논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중에 있는 GSAT 교재 같은 걸 보시면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죠. 솔직히 그런 방대한 분량에서 굉장히 몇 문제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하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좀 망망대해를 헤엄치는 듯한 느낌인데 이제 알고리즘 잡스의 수강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핀포인트로 잘 집어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리 영역에 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진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처음 사피 문제가 이렇다라는 거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이해를 하는 데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뭐 사피 측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가이드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관련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면접까지 갔을 때 질문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교육을 제공해 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열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근거 없는 열의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나타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적인 예시를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에서 AI 관련된 답변이 나올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 있던 초인공지능을 예시로 들면서 그 대답을 풀어나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좋은 모습으로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알고리즘이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코딩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리즘이란 언어가 사실 국한된 영역에서만 좀 표현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적법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선의 효율을 내는 것이 알고리즘의 총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점점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서는 알고리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무언가에 도전을 한다는 거는 그냥 국도 지도를 하나를 들고 여행을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은 도랑에 빠져서 잠시 헤맬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은 다치거나 지쳐서 길 위에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목적지로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잡스를 저의 내비게이션으로 선택했고, 그것은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리즘 잡스와 함께 사피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